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석일주입니다. 지금 오늘 브릭스 행사에서 앞에도 보니까 다양한 세션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마 요즘에 생성형 AI가 좀 이래저래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기업에서 적용을 할 때 뭐 일부는 뭐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가지고서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저게 어떻게 지금 우리 기업에 써먹어야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게 실효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자 본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트랙에서도 많은 인사이트 좀 얻으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저희는 MSP 1위 하는 회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있는 조직은 AI하고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이고요. 관련된 인력들 한 90여 명이 요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활용에 있는 비즈니스를 끌어내기 위해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민주화 대중화된, 저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중화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챕터로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생성형 AI를 진행시켜야 하나라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행 중 혹은 아니면 진행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들, 이제 같은 언어나 항상 이렇죠. 뭐 해외에서 이제 이런 리서치 기관들에서 언제까지 얼마 할 거다. 근데 요 멘트를 제가 가져온 게 이거 좀 고무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업력이 다르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랄까? 이게 약간 기술 문화처럼 좀 변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당연하게 막연하게 이게 단위 기술을 내가 쓸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고, 언제 한 몇 년이 지나면은 한 80%가 이거 기반으로 뭔가 연동을 하든 뭐든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요 믿음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문화적 변화, 단순한 기술 이게 아니라 문화적 변화로까지 지금 보여진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섀도우 IT라는 것도 사실 클라우드 때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직원들이 뭐 드롭박스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 이게 IT에서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다, 이거를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아야 된다, 어쩐다, 막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 기밀이나 고객 정보, 그리고 제가 뭐 일전에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생성형 AI 뭐 챗GPT든 뭐든 써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우르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안 인가 받은 소프트웨어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또 우르르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부작용도 있고 순작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약간 부작용이라고 보면은 표준화가 안 되니까 A라는 직원들은 저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B라는 여전히 조직에서 제시한 거버넌스를 수용한다고 진행하니까 차이가 나. 이제 일명 기술 부채들이 늘어나죠. 저는 뭐 악영향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대내 대외 정보 유출 문제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IT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제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다만 반면에 순장욕은 어찌 되었든 업무효율이 상상됩니다. 이후에 어쨌건 업무효율이 향상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저것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쪽에서는 어쨌든 업무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술 역량을 비교적으로 고비용, 나중에 아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저런 것들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내부 변화 관리나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이 크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채팅창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저도 막 약간 염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지 막 이렇게 나는데, 그것도 아마 기업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아마도 이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문화적 혁신으로 가는 방향이라면은
관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23년 때 23년 쭉 지나면서 24년이 된 이후에는 이거 관망이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환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건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모든 걸 다 통제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회사에서 하던 일을 머릿속으로 기억해 가서 집에 있는 PC에서 무언가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챗GPT든 아니면 퍼블릭 환경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지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차원으로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외부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만의 만족도가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업에서 만든 생성형 AI 무언가가 내가 보는 업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 때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예전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을 할 때 탑다운으로 하는 방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 비즈니스는.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이제는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크게 보면은 3단계로 좀 나누어서 방향성을 공통적으로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조직 차원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됐건 아니면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신 분들이 됐건 리포팅 라인이 됐건 올리셔서 이걸 수용을 좀 결정하시라. 문화적으로 수용을 결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스몰 석세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무에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업무에 데이터를 연계해 가지고서 하나의 성공 사례를 빨리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 사례를 토대로 확산을 시켜가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생성형 AI를 현 시점에서 가장 슬기롭게 적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일종의 방법론도 만들었고 이거를 접근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사실은 IT 안에 모든 것들은 저 흐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어쨌든 전략적인 결정이 있으면은 그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설계하는 비즈니스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그 워크로드들을 소화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각각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PI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기존의 에지지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거지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에서 무엇하다 빠지는 건 없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동화를 하는 거지 프로세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업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단계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서를 보더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놓는 것이 어떤 집계 테이블이더라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저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이제 저희는 기업 활동으로 보는 쌓이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DBMS의 어떤 컬럼에 뭐가 쌓였다 이런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개념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그거를 어떻게 프로세싱할 건지,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 흐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기능적인 요건이 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지속 운영되기 위한 비기능적인 요건이 뭔지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레이에서 다 설계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기능들이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한 도구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워크플로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관련 업무가 데이터 프로세스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좀 특화가 돼야겠다. 그리고 시계열 처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핏한 도구들 선택하게 되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데이터 영역이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할 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가 저게 먼저 서 있지 않으면은 아마 난항에 빠지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를 기업에 도입한다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그 퍼블릭에 있는 그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뭐 시를 잘 써봐 뭐 신기하네 막 이 정도로 말 건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품질 기준치를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프로세스는 이제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정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뭐 프로세스가 뭐 그림 형태로 안 돼 있으면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데이터 흐름 중에 기능과 비기능적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나를 디파인하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일종의 방법론 형태로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드리면은 뭐 가운데 저 그림이 옛날에는 뭐 딴 생각 막 이렇게 막 뭐 쓰여지고 그랬었는데 AI를 어떻게 좀 설명시켜 드릴까 하다가 요 그림 적절한 것 같아서 뭐 대부분의 지금 LMM에 딱 들여다보면 저건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봤자 23년 전 데이터인 거고 뭐 배워온 형태대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애는 좀 코드를 잘하더라. 어떤 애는 좀 다국어 처리를 잘하더라. 그리고 저기 점처럼 돼 있는 뭐 다들 저런 환각이 조금 있더라. 이런 게 이제 LLM이라고 치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저 앞쪽에 할 일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도대체 얘한테 뭘 시킬 거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쟤는 그러면은 23년 전까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3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뒤에 다른 데이터는 어떻게 하지? 쟤한테 뭔가 더 정보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라그라는 형태로 검색 증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프로세스이고 학습하고 추론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외우고 그냥 풀어내는 거죠. 이건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얘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참고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이드, 매뉴얼, 뭐 규정과 같은 문서화된 것,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PDF 업로드 해가지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업의 데이터도 그 대상 중에 하나다. 모든 거를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의미론적으로 푼다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기에는 생성형 AI 활용도가 그렇게 맞지는 않다. 기업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LMM을 만드는 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충분히 긴 것을 활용하셔야 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LMM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ROI가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뀐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뭐 어떤 원장 테이블의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른데 그거를 뭐 학습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충분히 긴 것. 뭐 예를 들어서 변화의 요소가 거의 없는 거죠. 뭐 지구는 둥글다. 뭐 몇 대 대통령이 누구였냐. 그리고 프로세스는 뭐 이렇다.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은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기업용 데이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 시점의 ROI 측면에서는 전부 다 검색 증강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은 뭐 저 LMM을 키우는 거는 뭐 인재 양성, 뭐 자식 농사, 뭐 이런 의미의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그 뭐 신규 직원을 예를 들어서 채용한다고 치면은 그들한테 제공하는 참고서, 뭐 이런 뭐 나무위키 같은 뭐 이런 곁다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활동들이 아마도 저 검색 증강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개를 저희는 요게 뭐 세부적으로는 사실 한 답씩 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 부스에 QR 코드가 있고 말미에 보이는 QR 코드에 아주 이쁘게 정리된 자료를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요 자료를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요 방법론을 일단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론에는 크게 좌측에 보시면은 검색 증강의 영역과 생성형 AI에 대한 영역,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서는 이제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분석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주기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를 이제 애자일하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현황 파악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이게 왜 잘 됐지? 왜 안 됐지를 파악을 못 내립니다. 원체 LMM이 그 모델 뒤편에 있는 거는 너무 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가까워서 내가 뭐를 보려고 하는지가 정의가 안 되면은 이게 왜 잘 됐는지에 대한 측정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상태로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BI 대시보드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큐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BI 도구들에 엮어서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기업 내 데이터 비정형이건 정형이건 문서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끌어올려서 생성형 AI의 검색 증강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모델링을 해서 엮어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BI 큐브를 만든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I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처럼 생성형 AI 쪽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점색 증강이 진짜로 잘 되더라. 그냥 단순하게 그 벡터 DB가 유행한데 이걸 가지고서 툭 올려가지고서 쓱 벡터라이즈 해보니까 어떤 질문은 안 되고 어떤 질문은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경험의 차이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방법론에 의한 경험의 차이하고는 딱 거기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1단계의 이제 드래프트 버전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저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평가하고 고도화하고, 그러면서 고도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도구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도구들을 쓰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영역이 저희 방법론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형태로 저희가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방법론을 아마도 체득화하고 또 조직의 내재화한 또 효과까지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프로세스에 맞게 잘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리니까 좀 넘어뛰고, 그 두 번째에 데이터 카탈로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저런 앞으로 생성형 AI 이런저런 모델들이 들어왔을 때 적용하기가 되게 용이하실 거예요. 이게 계속 어떤 과제마다 또 하나 구축하고 또 하나 구축하면 그 자체도 또 여전히 성큰 코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활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게, 사실 얼마 전에 좀 이틀 전이죠. 라마 3를 메타에서 공개를 했는데 뭐 갑자기 또 돈 안 주고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형태가 나올 정도 성능이 좋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가 되게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 모델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뭔가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가 지금 생성형 AI를 적용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플랫폼을 선정하셨으면은 그 플랫폼이 AI를 활용하기에,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하기에 용이한 구조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미 사실 프로세스나 저런 것들 분석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데이터를 담아놓고 하는 기능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 정도로 업계의 최고 수준의 기술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뒤에도 뭐 사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 쪽 데이터를 걸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생성형 AI 뭐 채팅창에서 해당 뭐 C레벨 분들은 연봉을 다 보게 해주고 임직원 분들은 연봉을 못 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도 필요하실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걸어놓을 때 이거를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미 가지고 계신 데이터 거버넌스를 처리하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처리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SSO가 걸린 사람은 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안에서 라그 걸쳐가지고서 답을 받게 되는 거라, 사실은 거버넌스는 카탈로그 수준에서 커버가 되면은 중복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한 포인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런 우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AI 모델에서는 모자익 AI라고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그러니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가 아마 도입하시면은 가장 뭐 적절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정리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고요. 뭐 세부적인 건 사실 오늘 다른 트랙에서 요소마다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찝어보자면은, 저 논리적 맥락과 의미론적 맥락 두 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라그 체인이 엮어졌을 때 텍스트 투 SQL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LMM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논리적 연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날려가지고서 카탈로그 수준으로 SQL 논리 연산 형태로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뭔가 데이터를 걸어놔야 되고요. 그래서 9월 집계 알려줘, 9월 집계 중에 인건비 빼줘, 이런 것들 대응 못 할 거거든요, 자연어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기존에 이제 익숙하셨던 것처럼 문서를 갖다 놓는데 문서도 데이터화 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그냥 단순하게 아무렇게도 파악하지 않고 문서가 있으니까 그냥 벡터화 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원하시는 품질은 영원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로 간주를 하고 문서를 어떻게 적어도 반정형화까지 만들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 비정형 스토어에다가 넣어놓고 의미론적 맥락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사례를 조금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고객은 그 기존에 그 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회사의 영업 일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임직원 분들은 외부 회의를 갔다 오면은 어떤 일종의 시스템에다가 다 쳐가지고서 입력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고객은 결국에는 첫 번째 목표는 그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그 기존에 쌓여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뭔가 예전에 이슈가 있었더라. 근데 그런 동일한 현상이 발견됐을 때 기존까지는 사람한테 물어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심지어는 데이터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슬기롭게 찾아서 좀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면에 숨어져 있는 의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섀도우 IT였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거를 우왕좌왕 사용하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내부에 적절한 도구가 없으니까 이거를 일단 차단을 시켜놓고 나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영업일지 전용 모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 모드인 거죠. 저거는 그냥 일반 아무런 기업용 데이터가 걸려있지 않는 뭐 C를 써줘 그러면 C 써주고 뭐 이런 형태의 모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체득을 시키려 하는 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파일럿 진행하시고 지금 2단계째 지금 진행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 저희나 아니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가장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적으로 임직원들 대상으로 HR 업무 처리하는 시기나 이럴 때 몰릴 때 그냥 대응하게 해주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익숙한 사례일 테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세 번째가 좀 재밌는 게 단순하게 뭐 전면의 채팅창이라고 본 게 아니라 그 고객께서는 저 위에 저쪽 닥스훈트 키우고 있는데 수제 간식 추천해줘 저 창이 그 검색창 있잖아요. 저희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보이는 그 검색창. 근데 요렇게 조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한 1년만 지나면은 저 검색창만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통 저희 같은 세대들은 검색창이 보면 거기다 이제 키워드를 쳤잖아요. 뭐 이렇게 구글 창에서 할 때 단어 위주로 쳤는데 아마 1년만 지나가도 저 검색창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자연어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B2C 커머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더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자연어로 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기존의 검색 엔진들은 다 키워드 중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자연어 대응해야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검색 엔진을 이제 제거하시고 생성형 AI의 흐름을 응용한 검색 엔진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제안 드리니까 수용을 하셔서 아마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될 거거든요. 프로젝트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고요. 아주 지금 뭐 컨디션은 되게 좋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무리 없이 아마 5월에는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카탈로그하고 생성형 AI하고 연계를 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방식으로 메커니즘을 치면 라그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기존에 어차피 그 프로덕트 담당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 상품이 어떤 타겟에다 팔아야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특정 태그들 이런 것들 다 이미 다 그 프로덕트 상품 관리 시스템에 다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자연어 검색이든 키워드 검색이든 했을 때 LMM이 SQL을 생성해내게 해서 그거를 끌고 가져오는 형태가 되게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닥스훈트 키우고 있는데 수제 간식 추천해줘 같은 사례를 딱 봤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기존에는 저 카탈로그에는 개라는 거밖에 개, 강아지 이 정도 키워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LMM이니까 닥스훈트를 알아먹는 거죠. 닥스훈트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LMM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니까 개 종류들을 다 키로 나열할 필요가 없이 유사어나 동의어나 다 나열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이제 LMM이 그냥 얘는 개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럼 중에서
뭐 개라는 컬럼 개 뭐 셀렉트 문에다 뭐 개나 뭐 이런 것들 넣으면 되겠구나 추론을 해가지고 내가 SQL 생성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것들이 상품이 추천됐을 때 뒷단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상품에 대한 추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마케팅 부서에서 보통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립을 해서 옆쪽에 AI가 추천합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뒤쪽에 상품에 대한 강조하고 싶은 이 회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반영이 된 채로 고객한테 추천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이미지 생성 모델에 던지게 되면은 그 추천 메시지하고 그거를 반영하는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를 뭐 인스타든 뭐든 해가지고 고객 경화 강화까지 적용되게 하는 전체 큰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멀티모달을 단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멀티모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엮어주는 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래서 좀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장황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해서 거대한 회사의 약간 난리지 베이스를 쌓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쪽에 뭐 데이터를 크롤링 해오는 것부터 관련된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실제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해서 뭐 단위로 보면 일단은 다 레이크에다 밀어 넣는 거죠. 결국에는 이 데이터 레이크 안에는 이제 컨텍스트별로 나눠져 있고 그것들을 생성형 AI에 맞게 이제 모델링하는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일부는 벡터로, 일부는 레드시프트와 같은 기존하고는 좀 BI에 제공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모델링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뭐 알고 계신 뭐 워크로드에 맞게 RDS를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그 이런 것들 검색 증강하는 뭐 오픈서치나 이런 엔진들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망라하는 이런 도움 완전히 기업의 전용 도우미처럼 쓰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저희 그 센터가 제공하는 오퍼링입니다. 이제 조금 요게 조금 앞에서 브로셔 보신 분들 있으셨겠지만 요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네 개의 동그라미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컨설팅 서비스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페이퍼 써주는 컨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워크숍처럼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부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까? 로드맵은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서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이런 흐름대로 가세요. 이래야지 코스트 세이빙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로 시작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성 생성형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는 것도 재단을 해드릴 거예요. 어딘가에선 여전히 또 전용으로 파인 튜닝 해가지고서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개발하고 학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대화형 AI의 서비스를 개발을 같이 해드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뭐 HR 문서 대응할 거야 아니면은 그런 거 가지고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지속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지금 서비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ML 프로젝트 하듯이 어큐러시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지 올릴까요? 보니까 트렌드를 보니까 사용자들이 질문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니까 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공하는 오퍼링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